21대 총선 결과 경북은 또다시 야당에 표받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적인 민심이 정부에 대한 평가보다는 안정을 택할 때 지역구 13석 모두를 미래통합당에 준 경북 지역의 민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21대 총선 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또 이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듯이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과거 민주당이 득표했던 득표율, 심지어 지난 이제 4년 전의 총선 때에는 실제로 1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득표율. 물론 이제 후보를 13개 지역구에 다 내지도 못했습니다. 6명밖에 못 냈으니까 오히려 득표율이 더 낮았는데,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13개 지역구에 경북에서 민주당이 다 냈단 말이죠. 그때 25.4% 정도 득표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대구 경북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은 한 석도 가져가지 못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숫자는 매우 많이 늘었다. 비율로도 늘었다. 심지어 30대, 40대 이제 청장년층의 득표율을 보면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상당수 지역은 오히려 미래통합당보다 지지율이 더 높았다. 이제 이런 것은 쏠림 현상이 있다는 이 문제로 결론을 내기보다는 지역의 민심, TK 쪽에도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상당수의 청장년층들이 있다라고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이제 좀 밀고 있다 하는 것은 지역주의가 강화된다거나 또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고 하기보다는 대구 경북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지금 예고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조금만 더 보태자면 똑같이 수도권이나 특히 이제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을 민주당이 가져갔지만 또 그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미래통합당에 대한 득표율은 40% 전후를 유지하는 걸 보면 또 미래통합당도 수도권에서 의석수가 적은 반면에 상당한 이제 지지율을 획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제 전국적으로 상당히 지역주의의 구도가 좀 깨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권 심판론. 아마 상당수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불만 또는 이제 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과연 진보가 유능하냐, 이런 질문들은 많이 나왔고 실제로 그것은 앞으로도 실력으로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는 이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는 미래통합당이 자신의 미래가 없는, 다르게 말씀드리면 정책적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집권 여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때리기, 또는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약간의 그 비호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미래통합당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을 때 과연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충분히 정권을 심판해도 되겠다라는 것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정권 심판을 하자고 하는 미래통합당이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 그러면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면 과연 당신들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정책으로 지금 경제 문제를 풀어야 하느냐, 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분은 또 과연 미래통합당의 대안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로 국민들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하면서 정권 심판을 해야 하는데, 오로지 문재인 싫다,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은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가다 보니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전략 전술 부재에 의해서 더 큰 패배를 스스로 불러들이고 말았다, 이렇게 저는 이제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TK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직 이 TK 지역은 새롭게 펼쳐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그 원정의 구도에 동참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좀 이 대한민국을 규정해 왔던 정치 구도를 더 지키려고 하는 쪽에 섰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번 그 선거만큼 각 지역에 출마하신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나 또 후보자들의 특성에 따른 그 어떤 표의 갈림이 없었던 적이 또 없었던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과거지향적인 투표를 하느냐, 미래지향적인 투표를 하느냐, 이 차이에서 대구 경북 지역은 수도권의 민심과는 정반대로 어떤 말 그대로 보수적인
지금까지 해온 헌정의 구도를 어느 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좀 표를 던지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 자체가 이제 우리 한국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구도로 넘어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대구 경북은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종의 뭐 예고편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뭐 기대도 있지만 뭐 네. 근심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사실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고 바깥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속으로는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면으로 받아들였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까? 뭐 계산을 해보면 지금 받은 그 의석보다는 더 많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측면, 이 제도의 측면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네. 이제 뒤에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거제도를 이제 바꾸는 문제하고 네. 관련이 분명히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선거구제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투표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수도권에 20, 30대 또 한 40대 정도까지 그 연결이 되는 새로운 정치적인 주류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주류라고 하는 뭐 완전히 다수라기보다는 그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유권자 규모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그동안에는 스윙 보터이기도 하고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장에 나가지 않기도 하고 그랬다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40대, 50대와 60대 이상이 그 세대별로는 굉장히 서로 좀 다른 투표 행태를 보이고 있고 지지 정당도 상당히 많이 다른데요. 20, 30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어도 이번 선거, 그다음에 지난번 선거까지 포함하면 한 3번 정도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을 더 밀어줘야 한다고 하는 선택을 했다고 하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 미래통합당이든 아니면 보수 야당이 이분들을 설득을 해서 그 표를 가져오는 쪽으로 변신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수도권 선거에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수도권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 질수록 이 보수적인 가치를 지키고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TK 지역은 더더욱이 보수 야당에 올인을 할 가능성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이 지역 정치를 점점 더 대한민국의 중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도권으로부터 자꾸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염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네. 네.